반갑습니다. 대승마임의 이영수입니다. 자, 우리 6평 시험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자, 이번 시간은 사회문화 해설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전문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저하고 6문제만 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평가원 1등급 컷 다들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게 낮진 않을 것 같아. 48 아니면 50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문제가 그만큼 좀 쉬웠다라는 느낌은 분명 좀 받았을 겁니다. 자, 공부를 분명히 어느 정도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지? 너무 답이 쉽게 나오는데? 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법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런 거예요. 느낀 거는 과연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올까? 수능에서도. 자, 우리 작년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작년에도 6월, 9월 전부 다 사회문화는 좀 쉽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 와중에 연구 과정 문제라든가 자, 이런 문제들은 조금 고급스럽게 문제가 잘 나왔지만 전체적인 난이도 봤을 때 쉬웠고, 그런 평가원의 기조를 봤을 때 수능도 어렵지 않게 좀 평이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작년에. 근데 작년 사회문화는 그렇죠? 역대급으로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정답률이 나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무슨 생각을 어떻게 내가 출제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 개인적인 바람은 문제가 무조건 어렵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좀 치열하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한 학생들하고 그냥 준비한 학생들하고 어느 정도의 변별력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 정말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것보다는 수능 문제가 좀 어려웠으면 좋겠고 또 어려워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자, 이번 평가 문제를 보고 나서 그래, 사회문화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의 깊이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 그렇지? 자, 작년의 경우를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훨씬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10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많이 틀린 문제는 20번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료 분석 문제는 순서대로 10번, 15번, 20번부터 하고, 자, 나머지 개념 문제, 3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유행하고 있었던, 또 그전에도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왔죠. 자, 많이 나왔었는데, 조금 더 뭔가 복잡하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답을 찾는 데는 생각보다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면, 자, 여기에 대한 자료에 대한 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자, 연령대별 상대적 평균 임금은 뭐냐면 20대 기혼 남성 평균 또는 20대 기혼 여성 평균 임금 100으로 봤을 때 다른 연령대의 어떤 평균 임금의 크기다. 자, 이 말은 자, 여기를 100으로 봤을 때 자, 여기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 자, 여기에 있는 수치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20대 기혼 여성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즉 우리는 여기가 하나 기준이고 여기가 하나 기준이고 각각이 전부 다 하나 기준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 우리는 그러면 기준 내가 찾았다. 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기준 찾았는데 그럼 이 기준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다. 즉 얘가 더 큰 금액인지 얘가 더 큰 금액인지 아니면 두 개가 몇 배가 되는지 몇 퍼센트인지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는지를 봐야 될 건데, 자,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자, 보면 자, 20대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2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항상 격차 지수가 나오게 되면 분모를 잘 보고, 그렇지? 남성 평균 임금의 기준이 될 때 격차 20이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저 말은, 자, 20대는, 자, 기혼 20대를 한번 보면, 기혼 20대를 한번 보게 되면, 자, 항상 분모는 100으로 두는 겁니다. 그쵸? 자, 남성 평균 임금이 100일 때, 남성 평균 임금 100 빼기
자, 여기는 x라고 할게. 그냥 처음에는 이를 했더니 얘가 얼마다? 20입니다. 이런 말이 된다고. 즉, 자, 남성 평균 임금이 100이면 20대의 기혼 여성 평균 임금은 얼마가 된다? 8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80. 그럼 우리는 일단 이거 두 개의 관계는 이런 관계구나. 기준에 대한 정보를 찾아낸 거야. 자, 그 다음에 미혼 같은 경우에는 격차지수가 10입니다라는 이야기는 얘가 100일 때 100분의 100 빼기 x 곱하기 100을 했는데 얘가 10이 나온다. 이 말은 얘가 100이면 얼마다? 여기는 9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비교 가능한 거냐면 기혼 여성 같은 경우에 남성과 여성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뭔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찾았어요. 자, 미혼도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찾은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하나 기준이 나올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럼 기혼하고 미혼은 비교 가능합니까? 라고 나왔을 때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기혼하고 미혼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 하나 정보 더 있잖아. 20대 기혼 여성 평균 임금과 자, 20대 미혼 남성의 평균 임금은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라고. 즉 뭐냐면 자, 여기 80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즉 20대 기혼 남성 평균 임금이 100일 때 여성은 80인데 이 80이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평균 임금과 여기 100에 해당하는 평균 임금은 뭐다? 같은 상태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80을 100으로 만들어주고 나서 여기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 100을 80으로 만들고 즉 얘를 두는 거야. 얘는 기준 두는 상태에서 얘를 80으로 두고 나서 여기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한 게 뭐냐면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뒤에 보니까 봐봐. 20대 기혼 남성 평균 임금이 100달러라면 이런 말이 나왔잖아 지금. 그럼 이 말을 보는 순간 나는 얘는 둬야 되겠다. 얘는 둬야 되겠다. 오케이? 뭘 바꿔야 되겠다? 얘를 바꿔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줘야 될 거라고.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어야 돼요.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지금 20대 기혼 남성 평균 임금이 100달러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는 두는 게 맞는 거니까 이제 결국 나는 얘를 손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라고. 그러면 결국에다 여기 100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얼마가 된다는 거야? 이 친구가 이제는 80이구나. 이 80이라는 이야기는 20대 기혼 남성 평균 임금이 100이면 20대 미혼 남성 평균 임금은 80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100대 90의 비과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80으로 나오는 순간 여기는 얼마 돼야 됩니까? 여기는 그치 72가 되면 되겠지. 100대 90이나 80대 70이나 어때? B는 같아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1번은 X가 되는 거라고. 1번은 X가 되는 거라고.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계산하지 말고 확인만 하라고. 게다가 작년도 수능 문제 뭐였냐면 작년도 수능 문제는 1번 선지가 180보다 작고 130보다 크다 이거예요. 자, 선지가 이거라고 얘들아. 그럼 제가 이런 선지 나왔을 때는 얼마인지 구하지 말고 이거 확인해. 이게 맞는지 확인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자 봐봐. 1번 선지는 그게 아니잖아. 1번은 얼마보다 작다 크다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얼마이다 라고 나오게 되면 충분히 확인 가능한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생각해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1번은 이런 식으로 하면 X가 되는 거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 방법은 분명히 하나가 아니야.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 자 얘를 손대지 않고 얘를 손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가 지금 뭐야? 얘가 100이라고 하면 문제가 나오는 순간 나는 얘는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괜찮아? 자, 두 번째는 자 40대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기혼이 미혼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근데 솔직히 자 2번은 봐봐. 2번은 작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느 정도 비교 가능하게끔 나올 거라고. 그러면 자 40대 같은 경우에는 자 남성 평균 임금이 165죠. 자 165인데 165에서 얼마 뺍니까? 여기는 120이 아니고 남성이 100이면 여성은 80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 곱해줘야 돼? 0.8을 곱해주면 될 거라고. 그러면 얘들아 여기 수치가 96이에요. 그리고 얘들아 산수하지 마. 이렇게만 두는 거야. 두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여기도 0.8을 곱하고 0.9를 곱하고 또 0.8을 곱할까요?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봐봐. 얘들아 봐봐. 100대 90을 하나 80대 71을 하나 어때? B는 똑같아고요. 격차지수 똑같아 얘들아. 100분의 100 빼기 90이나 80분의 80 빼기 70이나 똑같이 격차지수는 10으로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격차지수가 어디가 더 큰지가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하되 대신에 여기가 100이면 여기는 얼마? 90이 될 거니까 여기에 0.9를 곱한 값을 가지고만 비교해 주면 될 거라고. 즉 뭐냐면 미혼 같은 경우에는 145분의 145 빼기 0.9를 다 곱하지 말고 10%를 빼줘. 155에 대해서 10% 하면 얼마야? 15.5 아니야? 그러면 15.5를 빼게 되면 대충 얼마나? 약 얼마? 약 140이 나온다고. 약 140.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만 적고 봐도 여기는 거의 145분의 5, 여기는 165분의 훨씬 더 숫자가 크지 않을까? 이게 눈으로 보일 만큼 격차지수는 얘가 더 크게 나온다고. 응?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주어져 있는 식을 적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자, 그래서 2번 답이 될 수가 없고, 자, 3번. 자, 50대 기혼 여성과 20대 미혼 여성의 평균 임금은 같대요. 그럼 이제는 봐봐. 2번은 그냥 여기에 있는 거에다가 여기에 0.9를 곱했어요. 근데 3번은 보게 되면 20대 뭐와 50대 기혼과 20대 미혼의 평균 임금 값 그 자체를 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100일 때 80, 100일 때 90인데 기혼하고 미혼을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얼마다? 여기는 80으로 만들어줘야지만 이제 여기하고 여기에 수치가 비교 가능해질 거잖아. 자, 그러면 자, 여기 90은 자, 기혼 남성, 50대 기혼 남성 평균 임금이 17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는 얼마? 0.8을 곱하게 되면 72가 나옵니다. 근데 어때? 여기 72. 그리고 여기도 얼마? 여기가 100일 때 이렇게 돼서 얼마? 72 구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3번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식을 다 계산하라고 문제를 내는 것은 정말 오버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작년도 수능 선지하고 1번을 푸는 방법이 달라졌다가 아니고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는 거라고. 뭐보다 작다 나오게 되면 작은지만 확인해. 오케이? 자, 근데 이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냥 구하세요. 쉽게 구해지는 수치가 나오게 될 거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이런 격차 지수가 발생했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게 또 말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1번 솔직히 넘어가도 괜찮은 선지였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까? 잠시만. 똥똥. 어이구. 뭐지? 자, 우리 조금 정리하고 4번부터 좀 이어서 짓겠습니다. 이게 비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자, 조금 끊었다가 갈게요. 네.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보시게 되면요. 기혼 남성 40대, 50대 평균 임금 차이 어떻습니까? 여기 차이 5 보인다. 자, 그 다음에 미혼 남성 30대와 40대. 여기 보니까 5 보인다. 자, 이런 선지가 답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뻔하죠, 지금. 왜냐하면 애시당초 지금 평균 임금에 대한 금액이 다른 상태. 여기가 100이면 여긴 80이고 여기도 얼마인 거야? 80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격차는 얘가 더 클 겁니다. 자, 그래서 임금 지수값의 차이, 평균 임금의 차이가 5만큼 같다고 해서 자, 평균 임금 차이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답이 될 수가 없는 선지입니다. 자, 마지막에 5번은 미혼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 평균 임금이 여성보다 더 높다고 했을 때에다 미혼만 보는 거니까 자, 얘랑 비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주는 겁니까? 격차 지수가 10이 나오는 거니까 전부 다 0.9를 곱해서 비교를 해주면 될 건데 항상 0.9를 곱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10%를 구해서 빼라라고 했어요. 항상. 그러면 자, 보게 되면 얘는 더 크고 여기도 더 큰데 문제는 10%를 빼게 되면 15를 빼게 되면 130억가 나옵니다. 어디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5번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10번. 자, 항상 불평등 여러 형태 문제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제시문이 나왔을 때,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내가 선택지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가 중요한 거니까 한번 꼭 제가 푼 방법대로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15번은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빈곤율하고 이렇게 좀 나왔는데요. 이게 뭐 빈곤율이 나온다고 해도 특별하게 빈곤율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자, 대신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가중평균을 쓰고 중복수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전형적인 사회보장제도 문제가 과연 출제가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는 자,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될 거고, 자, 이런 형태 문제들도 연습을 하는데, 자, 정말 그쵸, 한참 전에 나왔던 부부 가구냐 부부 가구 인구냐 가지고 문제를 냈던 겁니다. 그쵸.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선생님 연금이 나오는 거니까 사회보험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연금은 국민연금도 있지만 기초연금도 있고 장애인연금도 있고 연금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럼 항상 첫 번째 봐봐.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라고 하는 순간 고민하지 말고 이 제도는 공공부조입니다. 이게 기초연금인지 아닌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고민하지 말고 이 문제는 공공부조구나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상호부조는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상호부조는 가입자 간에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보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에서 되는 거고, 자, 공공부조는 지금 현재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기 때문에 뭡니까? 사후 처방적 성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니은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디귿은 자, A안 시행 전후에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차이. 그치? 자, 가구 수의 차이고, 자, 그리고 여기는 자, 뭡니까? 리얼은 인구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문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자, 1인 가구보다 부부 가구가 더 작다고 이야기했는데 수의 차이는요. 자, 여기는 100가구 중에 50, 200가구 중에 40이니까 얼마입니까? 50이고 80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자, A안을 시행했을 때 1인 가구의 상대 빈곤 가구는 얼마? 25가구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 40가구가 되는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자, 빈곤 가구 수의 차이는 자, 1인 가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 부부 가구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자, 차이는 1인 가구가 부부 가구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답은 디귿이 정답이고, 자, 마지막에 리얼 보시게 되면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부부 가구 인구입니다. 인구. 그러면 위에 보시게 되면 부부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 몇 명? 2명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A안을 시행할 경우에 경우가 B안보다는 10만 명 많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는 선생님 200 중에 40이고 200 중에 15니까 30입니다. 10이 맞네요.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자, 우리는 여기 40하고 30은 가구가 기준이고 인구는 어떻게 돼야 돼? 인구는 4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를 보는 거니까 여기는 80명이 되는 거고 여기는 15%니까 60명이 될 겁니다. 10만 명 많은 게 아니고 20만 명이 더 많아져야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만약에 리을 가지고 실수를 했으면 가구인지 인구인지 꼼꼼하게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야기 한번 봐봐. 2세대 가구 인구라고 이야기하면 최소 2명입니다. 맞죠? 최소 2명인 거야. 부부 가구 인구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2명인 거고. 자, 이런 것들도 우리 결국 한 번 정도는 정리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과거의 문제인데 자, 한 번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분석 시즌2를 할 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좀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0번입니다. 자, 20번은 인구 문제가 나왔을 때 보면 작년 수능 문제보다는 그 전의 문제들이 좀 더 가까워요. 보면
자, 어떤 거냐면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주어졌지만은 정보가 수에 대한 정보가 두 개 나오게 되면서 비율을 수로 바꿔줬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총 인구에 대한 정보는 주어져 있지만은 해당하는 어떤 유소년이나 부양 인구 수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정보는 오직 비율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그러잖아. 인구 문제는 수를 구할 건지 비율 구할 건지 비를 구할 건지를 생각하는 게 또 결정하는 게 문제 거의 절반이라고. 그러면 봐봐. 40이고 30이고 이렇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 문제는 나는 비율을 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덤벼들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t년, t 플러스 50년, 자, 그리고 t 플러스 100년 적어 놓고, 자, 유, 부, 노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비율을 그냥 가는 거야. 자, t년은 각각 여기도 얼마? 40%라네요. 일단 저는 퍼센트는 좀 적어라 그런다, 단위는. 자, 그리고 여기는 30%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나머지 정보 가지고 우리는 여기나 여기 둘 중에 각각 하나씩만 구해지면 어차피 합이 100%가 될 거니까 구해질 거잖아. 한번 봐봐. t 플러스 50년의 노년 부양비는 75다. 일단 75라는 이야기는 자, 부양 인구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을 한 게 얼마다? 75입니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노령화 지수가 되든 또는 총 부양비가 되든 어떤 부양비가 되든지 간에 이 숫자를 쓰는 게 아니고 100을 나눠 가지고 인구의 비를 가지고 활용할 거라고. 즉 75를 보는 순간 얼마? 4분의 3이구나 라고 찾아내는 게 필요한 거야. 즉 4분의 3이라는 이야기는 여기가 인구가 4면 여기는 얼마다? 비가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쉬워 얘들아. 40이라고 그러면 4대 3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 30%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75는 t년의 3배입니다. 즉 4분의 3이 t년의 3배라는 이야기는 t년은 노년 부양비는 25. 그냥 4분의 3은 4분의 1의 3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얼마? 얘가 4,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 10%구나. t년은 일단 유손 인구가 진짜 많네요. 절반입니다. 인구. 그렇죠? 자, 여기는 30%. 왜? 합이 100% 될 거니까. 그럼 봐봐. 이제 남아있는 정보 하나 가지고 뭐 찾는 거야? 여기나 여기에 인구의 비율이겠구나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거야. 자, t 플러스 100년에 노령화 지수가 250이래요. 일단 노령화 지수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분의 뭡니까? 자, u분의 노 곱하기 100이에요. 오케이? 자, 이 값이 얼마다? 250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단 100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100분의 250. 자, 없어지고 하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5가 된다고. 즉, 자, 여기 b가 2면 여기는 5가 된다고. 근데 너무 친절하게 100에서 30 빼게 되면 70인데 70을 2대 5로 나누겠대. 즉 70% 중에 7분의 2. 70% 중에 7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20%고 그 다음에 여기는 50%구나 라고 구하면 다 구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인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인구에 대한 내용은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하자고. 필요하면 구하자고. 자, 1번. 자, t 플러스 50년의 총 부양비는 40분의 60이에요. 그렇죠?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 자, t년은 40분의 60이네. 일단 어차피 봐봐. 부양 인구가 동일한 상태면, 비율이 동일한 상태게 되면 총 부양비는 무조건 같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 부양 인구 비율이 동일하다. 그러면 1번은 볼 필요 없이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자, t 플러스 50년 노령화 지수는 30분의 30 곱하기 100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는 50분의 10이다. 그러면 얘는 얼마? 5분의 1인 거고. 여기는 1인 거잖아. 곱하기 100을 빼게 되면 몇 배야? 5배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선생님, 이거 왜 안 써요? 일단 필요하면 쓰자니까. 필요하면. 시간이 부족한 사회문화 시험에서 왜 쟤를 다 구합니까? 그렇죠? 제가 자료 분석은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2번 정답이 나오게 되면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번이 맞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지 3, 4, 5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3번은 볼게요. 그래도 자,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는 t년에 비해서 200% 증가했대요. 그럼 지금 똑같은 비율인데
자, t 플러스 50년은 t년의 인구의 2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여기가 100이면 여기는 200인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40이면 80이 되는 거죠. 몇 배 된 거야? 2배 된 거야. 2배. 오케이? 2배는 200%가 아니고 몇 프로다? 100% 증가한 거죠. 항상 머릿속에 이걸 기억하고 있어도 좋다. 배율 빼기 1 곱하기 100이 뭡니까? 이게 변화율인 거야. 배율 빼기 1 곱하기 100. 오케이? 자, 그래서 자, 2배 되었습니다. 인구가 2배 됐다는 이야기는 결국 몇 프로 증가한 거다? 100% 증가한 겁니다. 자, 다음에 4번.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인구는 t년보다 많고 t 플러스 50년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인구가 나와 있는 게 보면 t년의 2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는 100명, 여기는 200명. 자, 다음에 t 플러스 100년은 여기는 얼마? 150명. 산수하는 거 아닐까? 여기는 50, 60, 30입니다. 그냥 제일 작아요. 자, 다음에 5번은 자, 유소년 부양비입니다. 자, 유소년 부양비는 40분의 50, 40분의 30, 30분의 20이에요. 얘가 제일 큽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40분의 50은 1.25, 30분의 20은 100 자체가 안 되네. 그치? 자, 그래서 자,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50년이 가장 크다. 그렇죠? 자, 여기가 제일 크네. 40분의 50이니까. 미안. 얘는 4분의 3, 3분의 2가 될 거니까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크다. 정답은 2번으로, 2번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안 쓴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다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자, 3번인데, 자, 3번은 제시문 자체가 기능 갈등을 찾지 못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보시게 되면 갈등은 필연적이고 자연스럽다. 기능에서 갈등 뭐라고 이야기해? 예외적이고 일시적이고 병리적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A는 갈등이고 B는 기능인데, 자, 일반 상호작용, 상황정의에 기초한 상호작용하면 상상이고, 자, 두 번째는 이런 표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얘들아. 불균등한 분배, 불균등한 분배. 굳이 이 말을 써야 되는지도 저도 좀 그렇지만은 그냥 차등적 분배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불균등하다는 이야기는 차등적으로 분배를 하는 것 자체는 기능에선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죠. 즉, 자, 기능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은 불평등 현상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는 거라고. 자, 기능에서는 능력과 노력, 기여도에 따라서 희소 가치가 차등적으로, 또 이 말을 빌게 되면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건데 아마 이 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3번은 관점이 기능이 되는 거고, 4번은 질서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용이한 거죠. 그렇지? 선생님, 기능은 사회 변동 설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가 아니고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거고, 기능은 각각의 역할을 서로 간에 찾아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적응 과정을 이야기할 때 이걸 사회 변동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에 5번은 자, 둘 다 뭡니까? 거시적 관점이니까 사회 구조에 의한 영향력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16번인데 자, 16번은 일단 사회변동 방향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자, 진화론, 순환론을 생각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야만 시대에서 문명 시대 전개 과정 하는 순간 그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명화된다라는 이야기는 발전된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진화론이구나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뒤에는 되풀이되는 과정이 아니고 야만이었는데 문명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솔직히 뒤의 내용은 안 봐도 괜찮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얘는 진화론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 운명이다, 숙명론적이다 라고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순환. 반면 두 번째, 사회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이다. 이다 봐봐. 우리가 사회문화 성적이 한 3점에서 시작하는 애가 있어요. 쭉 이렇게 갑니다. 3점 좀 넘어야죠. 자, 지금 우리 강대에 있는 학생 중에 이제 사회문화 처음 하는 학생인데 모의고사 칠 때마다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앞자리가 계속 변한대. 그치? 처음에 10몇 점에서 시작해가지고요. 그렇죠? 막 3월 덮후, 4월 덮후 해가지고 20점대, 30점대 하고 이번에 40점이 넘어갔어요. 봐봐. 이렇게 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
라는 말을 쓰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반복은 야 이렇게 됐는데 야 너 다음엔 이제 올라갈 차례인 것 같아. 너 떨어질 차례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되는 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복된다, 되풀이된다 라는 말을 쓰게 되면 순환론에 대한 선지로 기억합니다. 이게 비슷하게 나오는 게 그거잖아. 일정한 양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일정한 양상은 사회가 변동해 나가는 일반적인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면 공통점이긴 해요. 근데 일정한 양상이 반복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얘는 순환론만 되는 거라고. 항상 반복이다, 되풀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순환론에 대한 내용이구나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자, 디귿이 사회 진화론에서 말하는 발전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예요.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 이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발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마지막 1열은 자,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받는다 했을 때 아마 16번은 이 말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일단 이 말은 결국 봐봐. 이런 비판받는 거는 사회 변동은 곧 뭐다? 사회 변동은 진보와 발전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야, 사회 변동은 점수가 변했다는 이야기는 점수가 올라간 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점수가 떨어진 것도 있는데 왜 너는 이거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비판받게 되는 거라고. 누가? 어떤 사람한테? 점수가 계속 올라간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결국 사회가 변동한다는 게 진보와 발전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는 왜 모르고 있습니까? 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히 진화론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선지는 릴에 대한 선지를 조금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자, 마지막 17번인데요. 자, 2번하고 5번 때문에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 때문에. 자, 근데 우리 일단 거의 좀 알고 가죠. 우리 보면 5번에 보이시게 되는 사회체제 전면적인 변혁이라고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어떤 제도가 바뀌거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그런 사회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봉건제였던 사회가 완전히 엎어진 신분제 사회가 없어지는 그 사회 가장 주축이 되었던 신분제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사회운동을 이야기할 때 전면적이다. 자본주의 자체가 뭔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발생하는 이런 운동들이 전면적인 개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전면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거는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기출문제 중에 하나 나왔던 건데요. 소수 특권층에 의한 자국의 봉건적 체제에 반대해서 신분제 철폐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얘는 자, 사회 전면적인 변화라고 봐도 좋습니다. 왜? 그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 끼치고 있는 것은 봉건제에 의한 사회 체제가 그 사회 전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뭐 하겠다?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전면적 개혁입니다. 근데 다시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계몽이나 환경운동은 특히 계몽운동도 민족 독립운동에 기여를 한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자체가 사회 전반적인 변혁,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면적인 변혁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면적인 변혁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어떤 제도에 대해서 뭔가 내가 바꾸겠다 이런 모습보다는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사회 체제 모습들, 정치 체제 모습들, 경제 체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뭐 하겠다? 엎어버리겠다, 바꾸겠다, 새로운 것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는 것 정도가 5번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1960년에서 1990년 정도까지 특히 우리나라를 기준 봤을 때 한 이 정도까지가 일반적인 산업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치? 뭐 그 전부터 이제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고 나서부터 산업화가 시작이 됐지만 시험에 봐봐. 1960년대 이런 말이 보이게 되면 우리 특히 이런 말이 보이는 순간 아 이거는 산업사회 시기구나, 산업화 시기구나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또 하나 근거는 자, 이 문제하고 아예 관계가 없지만 자발적 결사체를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근데 자발적 결사체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산업사회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우리는 얘 배웠죠. 시민단체를 배웠는데 거의 시험에 보면 시민단체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화 초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질 수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환경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산업화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게 노동자에 대한 어떤 불평등한 대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산업화 시기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 하나 모습들이구나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 니어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즉 환경, 뒤에 봐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장이 돌아가고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이런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1960년대, 70년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아, 이거는 산업화 시기구나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3번 빼고 16, 17 그리고 이 다음에 나와 있었던 18번 문제도 좀 많이 틀렸는데요. 18번도 정보사회, 산업사회 비교하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아직까지 5단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고, 자, 아마 이제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 뒷부분까지 정리가 좀 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내가 왜 틀렸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6문제를 찍었는데 조금 길게 찍었어요. 6문제 치고는. 특히 10번 문제를 찍을 때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화려하고 현란한 계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자, 어떻게 내가 확인을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확인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구하고, 또는 자, 식을 적어 놓고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고, 애시당초 답이 될 수가 없는 선지임도 이제는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해설강 여기까지 하고, 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렇죠? 사회문화 개념, 자료 분석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챙겨주셔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